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기보다는 기억에 남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씁니다.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고 말을 고르고 가능하면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애쓴 관계일수록 어느 순간부터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합니다. 답장이 조금 늦어지고 대화의 온도가 약간 낮아지고 이전에는 웃어넘기던 말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더 노력합니다. 더 맞추고 더 배려하고 혹시 부족했을까 싶어 스스로를 더 낮춥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할수록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할수록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해지는 순간 관계의 무게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내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착해서 생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깊은 층에서 작동하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한번 무너지면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감정으로만 이해합니다. 좋으면 가까워지고 불편하면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관계는 감정보다 먼저 인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 이 인식이 만들어지고 나면 감정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시작했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흐름이 거의 결정됩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맞춰주면 상대는 그것을 호의가 아니라 기본값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착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시간은 이해를 쌓아주기도 하지만 오해를 굳히기도 합니다. 한번 굳어진 인식은 설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게 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 했지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 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되기 쉽습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맞추면 됩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방식이 다릅니다. 참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을 세울 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좋은 사람은 상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관계의 중심을 지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좋은 사람은 편해집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필요해집니다. 편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치가 내려가지만 필요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가 단단해집니다. 관계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편해질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없고 마찰이 없고 즉각적인 거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조용히 비용을 쌓아갑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넘어간 순간들, 스스로를 낮춘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쌓여 어느 순간 하나의 감정으로 돌아옵니다. 공허함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어딘가 혼자인 느낌, 대화를 나누고 돌아와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 이 감정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방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단순히 사람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기 전에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항상 외부 기준에 의해 흔들립니다. 누가 더 적극적인지, 누가 더 많이 주는지, 누가 더 참는지, 이런 비교 속에서는 결코 안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균형이 아니라 방향으로 유지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같은 기준을 공유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노력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더 분명해지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 사람인지, 이것이 선명해지는 순간 관계는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맞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고 맞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편이 훨씬 오래 갑니다. 관계는 갑자기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식어갑니다. 말은 그대로인데 느낌이 달라지고 만남은 이어지는데 기대가 사라집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거리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변화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투지 않았고 큰 실수도 없었고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진짜 신호는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입니다. 어느 날부터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화가 이제는 의식적으로 반응해야 이어집니다. 질문이 줄어들고 대답은 짧아지고 대화가 끝나면 이상하게 피로감이 남습니다. 이건 단순한 컨디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온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신호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쁘기보다 어딘가 멀게 느껴지는 순간, 축하의 말은 건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함께 기뻐하는 감각이 사라진 상태. 이때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하지만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사람은 감정으로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유하는 시간,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균형,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중 하나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관계는 서서히 방향을 잃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이해의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을 끝까지 듣고 상대의 입장을 상상하고 다름을 인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정이 줄어듭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익숙함은 이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작용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 한 문장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멈춘 관계는 천천히 고정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관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을 새롭게 보게 해주는 사람에게 머무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이해는 안정감을 주지만 새로움은 의미를 만듭니다. 관계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오래갑니다. 안정감만 있으면 지루해지고 새로움만 있으면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자동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동으로 얕아집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관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지도 않지만 그대로 두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작은 변화를 만듭니다. 한마디, 질문 하나, 시선의 방향. 이 사소한 것들이 관계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은 관계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말을 고르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조심했던 관계일수록 결과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다가 오히려 망치는 선택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겉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성숙해 보이고 배려 깊어 보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비틀어집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괜찮은 척입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냥 넘깁니다.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관계를 망칠까봐.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고 분위기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대의 결과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형태를 바꿔 남습니다. 직접적인 말 대신 태도로 나타나고 대화 대신 거리감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상대는 이유를 모른 채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관계는 서로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패턴도 있습니다. 지나친 이해입니다.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연락이 늦어도 이해하고, 약속을 어겨도 이해하고, 태도가 변해도 이해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해는 균형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만 계속 이해하는 구조에서는 이해가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소모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함께 있으면 편하지 않은 상태.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고 명확한 이유도 없지만 관계는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때서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대화를 시도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감정적으로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대화를 받아주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가 커진 뒤의 대응이 아니라 문제가 커지기 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바꾸려면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좋아 보이는 선택과 건강한 선택을 혼동한다는 점입니다. 좋아 보이는 선택은 쉽습니다. 참고 넘기고 맞춰주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선택은 조금 불편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하고 관계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두려워합니다. 선을 그으면 관계가 깨질까봐.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선이 없는 관계가 더 빨리 무너집니다. 경계가 없으면 기준도 사라집니다. 기준이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관계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편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계속 편하기만 한 사람을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받아주고, 항상 맞춰주고,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처음에는 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요도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지 않지만 그래서 더 신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준이 있는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기존의 패턴을 끊는 것이 먼저입니다. 괜찮은 척을 줄이고 지나친 이해를 멈추고 필요한 순간에는 표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바뀌어도 관계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 부분은 나에게 중요하다. 이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상대보다 나에게 먼저 영향을 줍니다.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게 되고 관계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문제는 상대에게만 있는 경우보다 내 선택의 패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는 상대를 바꿔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이 바뀌면서 정리됩니다. 맞는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맞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불필요한 소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관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관계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어느 순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을 붙잡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노력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 많은 사람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씁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맞춰주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노력으로 이어진 관계는 노력이 멈추는 순간 흔들립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억지로 이어온 관계인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인지.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연락이 잠시 끊겨도 어색하지 않고 다시 만나도 거리감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억지로 이어온 관계는 조금만 틈이 생겨도 흔들립니다. 연락이 끊기면 멀어지고 관심이 줄면 불안해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어떤 상태로 관계를 만들었는가입니다.
처음부터 맞추면서 시작한 관계는 계속 맞춰야 유지됩니다. 처음부터 눈치를 보며 시작한 관계는 계속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을 지키며 시작한 관계는 다릅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결과는 처음의 선택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남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외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하지만 사람이 남는 상태를 만들면 내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외부에 집중한 관계는 변수에 약합니다. 상대가 바뀌면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부 기준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누가 오고 가든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도 않고 불필요하게 숨기지도 않는 사람. 필요한 만큼 표현하고 필요한 만큼 거리를 두는 사람. 이 균형을 가진 사람 곁에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비워낼 수 있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쌓는 데 집중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 관계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의식적으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 이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균형 감각입니다. 비워야 남을 것이 선명해집니다. 비워야 새로운 연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복은 많이 붙잡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 비워내서 만들어집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누가 나를 떠났는지가 아니라 누가 자연스럽게 남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생기면 관계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선택의 영역이 됩니다. 이 변화는 삶 전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그 대신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하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훨씬 편안합니다.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관계는 완벽한 사람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관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해지면 관계도 단순해집니다. 이 단순함이 오래가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십시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떠나는 사람은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그 자리에 억지로 붙잡아야 할 인연은 없습니다. 남을 사람은 결국 남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